여러분은 부모님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대 중반의 박순자는 평생을 농사로 살아왔습니다. 세 아들을 혼자 힘으로 키워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경상남도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보낸 순자는 동네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순자 씨는 뭔가 특별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촌 아낙네 같아도 뭔가 다른 구석이 있다는 거였죠. 혼자서 논밭 10여 마지기를 관리하면서도 아이들 교육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순자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집 앞마당 한쪽 구석에 앉아서 땅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 자리는 예전부터 아무것도 심지 않던 빈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나? 아니야, 아직 이르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지. 처음엔 장남 박철수만 알았습니다. 밤늦게 화장실 가려다가 어머니를 본 거죠. 어두운 마당에서 쪼그리고 앉아 중얼거리는 모습이 너무 기이했어요. 달빛 아래 앉아있는 어머니의 실루엣은 마치 유령 같았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이 밤중에 왜 밖에 계세요? 아, 철수야. 잠깐 바람 쐬고 있었어. 요즘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순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철수는 찜찜했습니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거의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어머니.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차남 철민과 막내 철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삼형제는 서울, 부산, 대구에 각각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걱정에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형, 엄마가 요즘 이상해. 밤마다 마당에서 혼잣말 하셔. 뭐라고 하시는데? 잘 안 들려. 그런데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치매 아닐까? 병원 한번 모셔봐야겠어. 하지만 순자는 병원 가는 걸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나 멀쩡하다. 왜 자꾸 병원 하니? 내가 미친 사람으로 보이니? 그런 게 아니라 건강검진 차원에서. 됐어. 나는 어디 아픈 데 없다. 그 후로도 순자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마당 한쪽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꽃을 꺾어다 놓기도 했어요. 철수는 몰래 어머니를 관찰해 봤습니다. 확실히 이상했어요. 낮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데 밤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3주기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산소에 모였어요. 순자, 세 아들, 며느리들, 손자, 손녀들까지 15명이 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모두들 새벽부터 분주히 제사 준비를 했어요. 할머니, 아버지 보고 싶으시죠? 그럼 많이 보고 싶지. 요즘 꿈에 자꾸 나타나셔. 순자는 손자에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남편 꿈을 자주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서 남편은 항상 뭔가 말하려다가 사라졌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성묘를 하는데 갑자기 순자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무덤 앞에서 절을 하다가 갑자기 맨손으로 무덤 흙을 헤집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뭐 하세요? 왜 그러세요? 철수가 깜짝 놀라 말렸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흙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손톱으로 땅을 긁어댔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안 돼. 안 돼. 이제는 꺼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순자는 울부짖으며 계속 땅을 팠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는데도 멈추지 않았어요. 옷은 온통 흙투성이가 되었고
얼굴에는 흙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성묘 온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어요. 가족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손녀가 울면서 말했지만 순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달라붙어 순자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힘이 놀라웠어요. 평소보다 몇 배나 센 힘으로 저항했습니다. 놔줘. 놔달라고. 꺼내야 한다고. 아버지가 허락하셨어. 엄마,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가 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철수와 철민이 힘을 합쳐 순자를 무덤에서 떼어냈습니다. 순자는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눈물과 흙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아버지 무덤이에요. 하지만 순자의 눈빛은 여전히 무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덤 속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 온순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것 같다고 속삭였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순자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루 종일 마당 구석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며느리가 밥을 가져다 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곤 했습니다. 흙 묻은 손을 씻지도 않고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검은 흙을 보며 중얼거렸죠. 마치 그 흙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꺼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아버지도 알고 계실 거야. 이제는 때가 됐다고. 기다렸는데. 너무 오래 기다렸어. 30년을 기다렸단 말이야. 철수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어머니가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뭘 꺼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30년이나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거야. 너희는 모르고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엄마가 죄인이야. 큰 죄인이라고.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어. 철수는 더욱 걱정이 됐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순자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야.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겠어.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나 정신병이 아니라 뭔가 명확한 목적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밤마다 순자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밖에서 밤을 새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미안해.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 혼자 외로웠을 텐데. 철수는 몰래 녹음기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뭘 말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다음날 녹음을 들어보니 더욱 궁금해졌어요. 분명히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도 순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안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않았어요.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서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삼형제가 모여서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각자 일정을 조정해서 고향에 모인 거였어요. 이러다 엄마 몸이 망가져.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 철수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병원은 완강히 거부하시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철민도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까지 집착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녹음 내용 들어봤는데 뭔가 숨기고 계신 게 분명해. 철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막내 철호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형들,
차라리 파묘를 해보는 게 어때? 엄마가 계속 무덤을 파려고 하시잖아. 뭐라고? 정신 나갔어? 어떻게 아버지 무덤을? 철수는 펄쩍 뛰었지만 철민은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철호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엄마가 이상해진 건 아버지 3주기부터야. 그리고 계속 무덤에서 뭔가 꺼내야 한다고 하시잖아. 그래도 어떻게 조상님 무덤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이대로 가다간 엄마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아. 철민의 말이 맞았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더욱 심해졌어요. 이제는 거의 말도 안 하고 물만 조금씩 마실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죽 끓여다 줘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뭐라도 드셔야죠. 필요 없어. 곧 끝날 거야. 그 말에 가족들은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죽음을 예고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삼형제는 파묘를 결정했습니다. 장례업체에 연락을 했어요. 전화를 받은 직원도 깜짝 놀랐습니다. 파묘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설명하기 복잡한데. 혹시 무덤에서 뭔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파묘 당일 온 가족이 다시 산소에 모였습니다. 장례업체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삽질 소리가 산을 울렸습니다. 순자는 무덤 곁에서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정말 괜찮으실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관 옆에서 작은 하얀 유골함이 하나 더 발견된 거였습니다. 이게 뭐죠? 여기 왜 이런 게 있어요? 장례업체 직원도 당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는데 이런 상황은 본 적이 없었어요. 철수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는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하는지. 이게 누구야?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 있었나? 온 가족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족보를 다 뒤져봐도 없을 이름이었습니다. 철민이 유골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1990년생이면 우리보다 나이가 많네. 그리고 2022년에 돌아가셨고. 엄마, 이거 누구예요? 도대체 왜 아버지 무덤에 이런 게 있어요? 순자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서야. 순자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가족들도 모두 당황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철호가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이게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순자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비밀의 무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눈가의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었어요. 그 아이, 내 친딸이다. 너희들이 누나야. 가족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순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너희 아버지 만나기 전에 첫사랑이 있었어. 20살 때였지. 그 사람 아이를 가졌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고백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 같았어요.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어. 그 사람 집안도 마찬가지였고,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낳을 수밖에 없었지. 그때가 1990년이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은지가 우리 누나라는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 너희보다 5살 위였을 거야. 만약 지금 살아 있었다면.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할 수 없이 다른 가정에 맡겼지. 입양을 보낸 거야.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계시게 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연락이 왔어. 그 아이를 키운 분한테서. 그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암이었어.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다고 하더라. 순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차마 남의 봉안당에 맡길 수가 없었어. 돈도 없었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아버지 곁에 두는 거였지. 적어도 외롭지 않게. 철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말하니? 너희 아버지한테도 끝까지 말 못했는데. 결혼할 때도 숨겼어.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단다. 순자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죄인이야. 그 아이한테도, 너희한테도, 아버지한테도. 평생 거짓말하고 살았어. 한참을 울던 순자를 철민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들의 손이 따뜻했어요. 엄마, 그만 우세요. 이제 그만. 어떻게 그만 울어? 나는 죄인이야.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죄인이 아니에요. 철호도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혼자서 그 비밀을 간직하고 사시면서.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철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처지가 이해됐어요. 엄마, 우리가 이해해요. 그 시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알아요. 미혼모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순자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원망하는 눈빛 대신 이해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정말, 괜찮니?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니? 네, 엄마. 오히려 엄마 혼자 버티신 게 기적이에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은지 언니도 이제 가족이에요. 철민이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습니다. 은지 누나를 제대로 모셔드려야겠어요. 우리 집 제사도 지내드리고. 정말, 괜찮겠니? 너희가 부담스럽지 않을까?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철수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걸 말씀하셨으니까 편하게 사세요. 우리가 다 이해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은지 고모님도 우리 가족이에요. 순자는 손자들을 껴안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가족들은 다시 산소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은지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서였어요.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기로 한 거였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만들고 정식으로 의식을 치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은지도 이제 정식 가족 구성원이 된 거였습니다. 순자는 은지의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은지야,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 미안했다. 이제는 아버지랑 함께 편히 쉬어. 동생들도 다 알게 됐어.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무덤 주위에는 봄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은지가 가족들을 반기는 것 같았어요. 진달래와 개나리가 만발해서 온 산이 화사했습니다. 철수가 은지 무덤에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누나, 늦게 알게 돼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철민과 철호도 각각 인사를 했어요. 누나, 저희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부터는 명절마다 오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차례도 지내드릴게요. 며느리들도 시누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은지가 좋아했을 만한 것들로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마당에서 혼잣말하지 않았어요. 밥도 잘 먹고 잠도 푹 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철수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시죠?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 정말 편해졌어. 은지도 이제 외롭지 않을 테고.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까. 순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네. 숨길 게 없는 진짜 가족 말이야. 그 말에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이 없는 진짜 가족. 그게 바로 이들이 찾던 행복이었어요. 순자는 매일 아침 무덤에 꽃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버지 것과 은지 것, 두 개를 똑같이 준비해서요.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순자 씨가 요즘 정말 편해 보이네. 뭔가 좋은 일 있었나?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셨던 일을 털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편해지신 것 같아요. 너희 고모는 참 착했단다. 어릴 때 인형을 너무 좋아했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면 인사드려라. 손자들도 은지 고모에 대해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고모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어. 눈이 참 예뻤지. 가족들은 은지의 사진을 구해보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은지를 키운 양부모님이 사진 몇 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순자를 많이 닮아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순자는 또 울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컸네. 고생 많이 했을 텐데. 철민이 사진을 집에 모셔다 놓자고 제안했어요. 엄마, 은지 누나 사진을 집에도 모셔놓으면 어때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요. 이제 순자네 집 거실에는 아버지 사진 옆에 은지 사진도 나란히 놓여 있어요. 명절 때마다 차례를 지내고 생일 때마다 케이크도 준비합니다. 순자는 종종 은지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은지야, 엄마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주고 싶어. 용서해다오. 그때마다 사진 속 은지는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달 후, 순자는 은지의 양부모님을 직접 만나러 갔어요. 서울까지 올라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은지를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못난 엄마라서. 아니에요. 은지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항상 친엄마를 그리워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말했어요. 은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엄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은지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순자는 정말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털어놓고 나니 모든 게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도 더욱 끈끈해졌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거든요. 철수가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숨길 게 없으니까 편해. 철민도 동감했어요. 엄마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견뎌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막내 철호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이제는 숨길 게 없으니까 편하다. 동네 사람들도 순자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무슨 좋은 일 있었나? 그냥 마음이 편해졌어요. 순자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지금도 순자는 매일 아침 무덤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은지에게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집으로 내려와서는 은지 사진 앞에 꽃을 새로 꽂아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꾸나. 순자의 일상은 평범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온해요. 더 이상 가슴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족들도 은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있어요. 손자, 손녀들은 은지 고모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해줍니다. 우리 고모는 천사가 되셨어. 할아버지랑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렇습니다.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결국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법이니까요. 순자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30년간 숨겨온 비밀에서 해방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더욱 소중해졌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서로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됐거든요. 순자는 종종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은지야, 엄마가 이제야 당당해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살 수 있게 됐어. 고마워.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말해요. 여보, 미안했어. 이제야 모든 걸 털어놨어. 우리 은지도 잘 부탁해. 하늘에서는 아버지와 은지가 함께 순자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으니까요.